오늘은 13단원하고 14단원 이전 문제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있죠? 이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 안 푼 친구들 있으면 이 문제 풀고 다시 오세요. 우리는 여기 146쪽의 3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동적 평형은 멈춘 게 아니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반응식이 있습니다. 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개수 같은 거 잘 봐야겠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초 이후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반응이 아예 멈춘 건 아니라고 했죠. 다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으니까 이렇게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분자수가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볼게요. 여기 맨 처음에는요. 지금 N2O4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얘를 집어넣어준 후에는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N2O4만 있으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NO2는 처음에는 별로 없어요. 얘가 어느 정도 많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걔를 다시 이렇게 어떻게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게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반응이 처음에는 넣자마자는 당연히 정반응이 열심히 진행될 거고요. 역반응은 조금 적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정반응이 굉장히 우세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정반응에 해당하는 이 반응 물질들 있죠. 이 N2O4는 앞에 개수가 1이고요. NO2는 개수가 2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T초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정반응이 굉장히 열심히 일어나게 되니까 한 개짜리가 두 개가 되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분자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인가요? 언제부터 그랬죠? 저희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른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해 보시고요. 우리는 그 옆에 페이지 여기 147쪽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수능 문제였어요. 근데 수능 문제가 얘가 지금 8번인 걸로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첫 번째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이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자료는 액체분의 기체의 양을 넣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어 줬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점점 0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흐르는 거죠. T1에서 T2로 T3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 T3에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졌어요. 그리고 T2에서는 얘네들의 액체와 기체의 몰수가 같아졌어요. 그러면 몰수가 같아지는 거랑 속도가 같아지는 것 중에 어떤 게 평형 상태인지를 묻는 거죠. 어떤 게 평형 상태인가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얘들의 몰수가 같은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같다라는 건 이게 바로 평형을 나타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T3에서 여기서 우리가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T3에서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증발 속도는 여러분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여기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온도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는요.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넣자마자 용기에 넣자마자 여기 이렇게 액체만 있을 거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기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응축되는 속도는 처음에는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분모는 일정한데 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증가할 거다. A보다는 B가, B보다는 1이 더 크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C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사실 이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뭐 액체가 더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해도 되고요. 기체가 더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양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가 1보다 작다. 우리 위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B가 1이랑 같나요? 아니죠. B가 1보다 작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T2일 때 이거 액체와 기체가 동쪽 평형을 이루고 있나요? T2가 아니라 T3일 때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동적 평형 상태는요, 뭐 아주 뭐 복잡한 내용들이 다 화투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같아지면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저 또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서 우리는 148쪽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평가원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체를 집어넣었대요. 그랬을 때 증발속도하고 응축속도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T가 T, 2T, 4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평형에 도달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평형일까요? 시간이 2t일 때가 평형이겠죠. 왜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자, 증발속도하고 응축속도가 같아졌잖아요. 그쵸?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B보다 A가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증발속도 계속 일정한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액체에 집어넣었을 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 일정하잖아요. 온도가 일정할 때 증발속도는 다 A로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응축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빨라져서 2t에서 평형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2t에서 평형이죠. 그러면 여러분 4t면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후잖아요. 그러면 그때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았고요. 응축 속도는 느렸다가 점점 빨라져서 계속 빨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증발 속도하고 같아지면은 그때부터 응축 속도하고 증발 속도가 계속 같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평형 상태잖아요. 그래서 A랑 X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H2O에 상대하는 가역 반응이니까 우리가 평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부입니다. 용기 내 H2O 액체의 양은 T에서와 2T에서가 같나요? 여러분 2T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4T하고 2T에서는 이때는 같을 거예요. 여러분 2T하고 T 말고 2T하고 4T를 물어본다면 이때는 같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용기 내 액체의 양은요. 처음에는 많다가 평형 상태까지는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는 3개가 날아가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 다시 응축돼서 들어오는 건 1개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액체의 양이 줄어들겠죠. 기체의 양이 많아지고요. 처음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용기 내 액체의 양은요. T1일 때가 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볼 거예요. X가 2A랑 같지 않죠? X는 바로 A랑 바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은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가 요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개념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아래 뭐 그래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적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14단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 한 2개 정도만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2개 있네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볼 거냐면요. 15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여기 보시면은 자료 2번이에요. 요거 자료 2번에서 여러분 헷갈릴 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요거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가는 순수한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온도가 25도로 일정하다 그랬고요. 물의 이온화 상수, 자동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pH가 7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pH가 7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H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라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그럼 얘 지금 NaOH잖아요. 염기성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pH가 7보다 크니까 당연히 염기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HCl은 당연히 산성이겠죠. 그죠? 얘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수소 이온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90ml, 얘는 뭐 얼만큼인지 양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10ml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문제. 자, 가에서 H3O 플러스하고 OH-의 농도를 더하라 그랬어요. 농도를 더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H 플러스의 농도나 H3O 플러스나 같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H 플러스가 물 분자에 얹어져 있는 게 이 H3O 플러스이기 때문에 같게 보셔도 돼요. 자, 얘의 농도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또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얘네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거예요. 근데 곱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 했어요? 더했잖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예, 여기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건 곱하기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헷갈리게 해놨지만 2번은 틀렸고요. 자, 아래 7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가하고 다를 혼합을 했대요. 가하고 다를 혼합을 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들에 대해서 전체 부피나 이런 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몰농도 배웠잖아요. 그죠? 자, 몰농도는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죠? 자, 몰농도는 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어요. 그죠? 자, 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넣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pH가 7이다라는 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녹아있는 몰수가 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몰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가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다는 산성 용액이죠. 그쵸? 자, 그러면 물에다가 산성 용액을 섞어주면요. 이 산성 용액에서 얘는 지금 수소이온의 농도가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10의 마이너스 3승, 이 pH가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얘하고 얘는 지금 몇 배예요? 이 만 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의 4승만큼 차이 나는 거, 만 배만큼 차이 나잖아요. 만 분의 1만큼 움직인다고 해서 전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계산을 할 때는요. 가에서 이거 물이 자동 이온화돼서 생긴 10의 마이너스 7승 있죠? 이거 사실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더하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얘만 고려해도 돼요. 이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만 배나 돼요. 이것만 고려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부피는 몇인가요? 부피가 지금 여기 10ml예요. 이게 몰농도고, 자, 이 몰농도 하나씩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는 그럼 몇이에요? 10ml죠. 그러면은 얘는 소수점 하나, 3개 옮기면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옮기면 얘가 0.01이에요. 0.01리터죠. 그러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몰농도를 알고 부피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몰수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식에서 한번 볼까요? 이 몰수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겠죠. 몰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몰수 구하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부피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몰수가 몇이에요?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 나면요. 자, 얘들 이제 여기 이 안에 녹아있는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몰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있는 몰수를 부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 써볼까요? 자, 여기 몰수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부피는 몇이에요? 90ml에다가 10ml 더했잖아요. 그럼 100ml죠. 여러분 100ml는요 몇 리터예요? 얘는 하나 둘 셋 옮기면 0.1리터죠. 그쵸?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입니다. 자, 이게 새로 생긴 용액의 농도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10의 마이너스 4승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새로 생긴 용액은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pH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니까 요 마이너스 4, 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pH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H는 4다. 그래서 7번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보면 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HCl일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물 쪽은 고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물 쪽은 이거 워낙에 작은 양이기 때문에 얘가 자동 이온화 되는 양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HCl인데요. 얘가요. 지금 pH가 3이었어요. 그런데 부피가 10ml에서 이것까지 더해지면 몇이 된 거죠? 부피가 100ml가 된 거예요. 그쵸? 몇 배 됐죠? 부피가 10배 된 거예요. 그쵸? 부피가 10배가 되었다. 수용액의 부피가 10배가 되었다. 그러면 농도는 몇이 되는 건가요? 농도는 당연히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죠? 물을 더 부어주면 묽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피가 10배 되었으면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 pH에서는요. 숫자가 이 절대적인 숫자가 커지면 묽어지는 거라 그랬죠. 숫자가 1, 2, 3 이렇게 1에 가까울수록 더 강한 산이라 그랬잖아요. 농도가 더 진한 거라고 했죠. 그쵸? 그럼 여러분 농도가 묽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숫자 하나당 이 pH가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pH가 3일 때 pH가 3일 때하고 pH가 4일 때 아이고 pH가 여기 얘가 4일 때 이게 몇 배라 그랬어요? 얘가 10배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럼 거꾸로 여기 pH 3일 때 얘가 10분의 1이 되면 pH가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10배 묽어졌으니까 pH로는 1이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pH 3에서 4로 1 증가해서 답은 맞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pH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정리가 될까요? 여기는 지금 자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만한 문제라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서 문제 하나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거냐면요.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156쪽. 자, 156쪽에서 5번 문제입니다. 얘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앞에서 그 농도의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5도씨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산나트륨 4g을 녹였다고 해요. 여러분 수산나트륨 화학식량이 원래 40이래요. 그럼 몇 몰 녹아 있는 거죠? 0.1몰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리터 소용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pH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면 누구의 농도 구할 수 있어요? OH-의 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OH- 농도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농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소용액의 부피분의 여기에 몰수라고 그랬죠. 용질의 몰수. 그죠? 자, 용질의 몰수가 0.1몰이고요. 그리고 부피는 지금 10리터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 돼요. 자, 이게 OH-의 농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POH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취하라 그랬죠. POH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5도씨에서요. pH하고 POH 더하면 몇이라고 그랬죠? 14라고 했잖아요. 얘가 2니까 그러면 pH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H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지금 pH에 관련한 것들 조금 간단한 이전 문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뒤에 수능 3점만 남았어요. 다음 시간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157에서 159까지 문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